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10분 내로 쉽게 설명드리는 슈크노믹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15일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연방준비은행의 계좌, 즉 마스터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 마스터 계좌라 함은 그 정의상 계좌 주인 기관과 연준은행이 각각의 재정적 권리와 의무관계 하에 운영되는 9자리 숫자로 식별되는 계좌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 계좌와 딱히 다를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개은행 없이 연방준비은행과 직접 계좌를 틀 수 있는 금융기관에게는 해당 마스터 계좌의 존재 자체가 고객에게 신뢰와 건전성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각종 통화 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장점 역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준의 최종 가이드라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스터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3개의 티어, 즉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그 적합성을 검증하겠다는 뜻인데요. 티어 1 등급의 경우 현재 이미 연방은행 규제 대상이며 연준에 의해 보증된 대형 은행 및 금융기관, 티어 2 등급의 경우 연준의 성실 감독 관리를 받지만 연준에 의해 보증되지 않은 금융기관 및 지주사,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티어 3 등급의 경우엔 연준에 의해 보증되지 않으며 연준의 성실 감독 관리도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지주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깐 처음으로 돌아가 연준의 해당 가이드라인 확정 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새롭게 등장하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지불 시스템과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 새로운 형태의 은행기관의 등장에 발맞추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연준이 직접 발행한 가이드라인 원문 PDF 파일에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듯이 티어 3 등급에 포함되는 기관은 기존의 금융기관과 현격하게 다른 규제 및 관리 감독 하에 운영될 것이고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어 따라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네요.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티어 1, 티어 2 등급에 대한 기준은 그냥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침에 대한 서술인 듯 하고 굳이 티어 3 등급에 대한 평가 지침을 따로 신설한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또 한 가지 따로 설명드려야 할 개념이 있으니 바로 2021년 최종 제정된 미국 와이오밍주의 SPDI 법안입니다. 이는 미국 와이오밍주의 하나요. 은행업 허가를 받은 특수목적 예금기관이란 뜻으로 일반 은행과의 차이점은 우리가 흔히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수탁이나 관련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에 특화된 기관이란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암호화폐 투자자들께서는 대부분 자산을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온라인 지갑, 하드월렛 등에 보관하시는데 이런 암호화폐를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과 같은 시중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시사점은 와이오밍주의 SPDI 은행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100% 실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일반 은행과 비교하면 한마디로 보관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급 준비율이 100%여야 한다는 점으로 법정 통화와는 다르게 코인별로 유동성 관리가 안 돼서 발생할 수 있는 코인판 뱅크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SPDI 법안의 입법에 따라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실제 SPDI 은행으로 등록된 기관은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크라켄이 설립한 크라켄뱅크 그리고 커스터디아라는 회사인데요. 올 6월 이 커스터디아라는 회사가 연방준비위원회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을 상대로 연준이 마스터 계좌 개설 요청을 자그마치 19개월 동안 질질 끌며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아마도 암호화폐라는 대형금융의 색채가 강한 회사의 계좌 개설에 대한 기준 미비와 전례가 없는 인증 과정에 대한 공공부문 특유의 부담감이 지연의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커스터디아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과 향후 SPDI, 즉 은행으로의 변모를 꿈꾸는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사업자들의 계좌 개설 요청에 대한 평가 기준 정립을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의 티어 3 계좌 개설 평가 기준이 그야말로 시의적절하게 등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연준의 가이드라인 원문 PDF에는
크립토커런시라는 단어가 새로운 종류의 은행의 예를 설명하며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고 이를 당장의 현 암호화폐에 전통 금융계로의 진입과 연결짓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연준의 가이드라인 역시 어디까지나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정도의 수준이지 암호화폐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승인이나 계좌 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티어3 등급 평가 기준의 개설이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바람과 같이 순전히 SPDI 은행만을 위한 게 아닌 향후 등장할 CBDC 관련 지불 시스템과 수탁 서비스에 포커스를 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통화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방준비은행이 이러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은 명백히 큰 변화임이 확실하고 향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과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고 또 기대되는 부분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